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는 포르토 주중에 있는 경기들 준비해 왔고요. 아챔 경기들과 유로 그리고 코파 한 경기까지 해서 4경기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일단 주말에는 한풀락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톡방에서만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 유로 경기들에서 이제 한풀락이 나왔었고 이 공유 드렸었던 부주력 또 이제 한풀락이 나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이제 한풀락이 좀 나왔었고요. 네, 이제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레스 오사카 대 광저우의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비슷하고요. 일단 배당의 확률은 승 쪽을 가리키고 있고 오사카가 똥배당을 받았죠. 일단 뭐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공격이 굉장히 좋죠. 뭐 사카모토나 기요타케 등 이런 측면에서의 공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습도 준수한 편이고요. 세트피스도 좋습니다. 밸런스가 좀 잘 잡혀져 있는 팀이고요.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스 그리고 이제 2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리그에 더 집중을 하는 중국 팀들이죠. 그래서 야챔은 조금 버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사카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순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3.5점의 기준점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좀 언더 쪽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일단 오사카가 저는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점 역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 속에서 광저우의 전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좀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5점이라면 오사카가 잘해야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잘해야 3대 0이 나오지 않을까, 4점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저우의 득점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좀 언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3점 정도는 오사카가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사카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강저우는 뭐 경기력을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전 멤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오사카가 3점 이상은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에 오사카의 핸디캡 승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포트 대 키치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이번 조별리그에서 키치가 이겼었죠. 배당적인 확률은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트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나 좀 역습 이런 부분들에서의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 좀 불안한 부분들 그리고 중앙 공간도 좀 있는 편입니다. 키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K리그에서 뛰었었던 대한 선수가 있죠. 뭐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좀 좋았었긴 한데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뭐 엄청 잘한다라는 느낌은 아니긴 했습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크로스에서의 불안한 부분 그리고 중앙에 대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지금의 경기력의 두 팀을 봤었을 때는 포트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키치가 그래도 크로스 공격은 좀 괜찮게 봤어서 키치가 이 경기는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봤는데 배당이 포트가 정배당을 받았어요. 이 경기 왜 포트가 정배당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기력에서는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력을 봤을 때는 키치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배당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키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위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순위적으로 봤을 때 좀 뭐 이기면 더 좋겠죠. 근데 무승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무리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인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치가 일단 배당을 이 포트가 정배당을 받았다는 부분 때문에 이 경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 키치가 말씀드렸듯이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저득점 양상에 언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역배인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이탈리아 대 스페인의 경기고요.
4강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2승 5무 3패로 스페인이 약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무와 패 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를 좀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승으로 갈지 무승부로 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스페인도 가야와 사라비아 이런 이탈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는 플로렌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스피나졸라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의 핵심인 선수인데 부상으로 지난 경기 교체 아웃이 됐고 좀 부상의 정도가 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본다면 이탈리아가 뭐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왼쪽에서의 스피나졸라를 활용한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페인과의 경기에서는 저는 이 이탈리아의 효율적인 공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페인이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로 0대 0의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너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0대 0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두 팀 다 마찬가지겠지만 4강전이기 때문에 지금 두 팀 다 조심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콜롬비아 대 아르헨티나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1승 4무 5패로 아르헨티나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이나 이제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은 굉장히 좋죠. 뭐 사파타라든지 아니면 무리엘 이렇게 좀 아탈란타 듀오들이 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진은 굉장히 좋고요. 압박도 좋은 편이고 역습을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제공권도 좋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상황이나 세트피스에서의 예리미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비 같은 경우에는 침투에 좀 취약하고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콜롬비아가 공격적으로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코파 아메리카가 마지막 코파 아메리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우승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큰 아르헨티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쿼드도 좋습니다. 뭐 라우타로라든지 아니면 뭐 교체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뭐 디마리아나 뭐 이 아구에로 이런 선수들도 있죠. 그리고 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뭐 이 곤잘레스 같은 선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를 콜롬비아가 막아내기에는 수비가 단단하지 않고, 또한 이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콜롬비아가 공격진은 좋지만 아르헨티나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너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인 두 팀에 만약에 조별리그였었다면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공격진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 4강전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가 그다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적고요. 그렇다면 아르헨티나가 그것을 뚫어내냐 못 뚫어내냐의 결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일단은 득점이 적게 나오는 그런 언더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역시 좀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르헨티나가 콜롬비아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득점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1점차 승리, 콜롬비아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오사카의 3.5점 기준으로 언더고요. 2번은 포트의 핸디캡 패배, 3번은 이탈리아의 언더, 4번은 콜롬비아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오사카의 언더, 두 번째는 포트FC의 언더, 세 번째는 콜롬비아의 언더로 가져가 봤고, 언더 조합으로 가져갔습니다. 4.3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일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경기들, 죄송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경기들로 다시 프로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